자, 해봅시다. 자,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답을 맞추자는 게 아니에요. 그쵸? 답을 맞추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거를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막 풀지 마시고 계속 데이터를 쌓아가. 그러면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두 개의 근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지금 니네가 뭘 썼어? 지금 니네는 풀어봤잖아. 뭐 했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겠다고 했지.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나온 문제에 해당하는 문제를 계속 머리에 데이터를 쌓아놓으라고. 알겠죠? 그래서 얘는 두근의 차가 4라고 그랬으니까 두근을 이런 식으로 놓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와 그 다음에 알파 베타라는 근과 계수에 분리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해결을 한 거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해결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에서 근을 판단한다는 거는 당연히 판별식 가지고 우리가 했을 거고, 그 다음에 대신 문제는 꼼꼼하게 잘 읽으셔야 돼요. 이거에 대한 조건일 때 이거의 판별식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거까지 해가지고 해주시면, 얘는 일단 판별식 D 가지고 근을 판단을 할 거고요. 그러면 얘는 니네 왜 반각공식도 쓰죠? 고등학교에서는 반각공식이 훨씬 많이 나와. 그러니까 반각공식도 하세요. 그러니까 B'의 제곱이니까 9A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9A 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5.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날라가고 얘는 마이너스 5A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네가 0보다 큰지 0인지 0보다 작은지를 알고 싶은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A 값이 뭐라고 그랬어요? A 값이 1보다 크다라고 그랬죠. A가 1보다 크면 예를 들어서 2라는 숫자를 집어 넣어보면, 그러면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얘는 뭐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방정식 이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이거이고 이거일 때 이거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2차 함수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거는 우리 수능 때까지 계속 가는 거니까, 자, 어떠한 함수를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fx를 표현하는데 함수 fx라고 나와 있어. 자, 다항함수 fx라고 나와 있어. 2차 함수 fx라고 나와 있어. 자, 문제에 fx를 어떻게 설명하냐에 따라서 풀이의 방향이 달라져요. 우리 이거 했었나? 한 번이라도? 안 했죠, 이런 거. 본 수업에서 얘기할 내용이긴 한데, 지금 이 내용이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가 일단 항등식 파트고요. 항등식에서 굉장히 많이 나올 거야, 이런 문제가.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fx를 함수 fx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이유가 뭘까? 봐봐, 생각을 해봐. 함수가, 지금 니네가 알고 있는 함수가 뭐 있어? 일단 뭐 1차 함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함수 있고, 3차 함수, 4차 함수는 직접적으로 배우지는 않았지만 일단 존재는 알잖아. 그쵸? 근데 이게, 그러네. 지금까지는 그거밖에 모르네. 근데 이제 뒤에 가면 유리함수도 있고 무리함수도 있고 2학년 가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엄청 많은 함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니네가 출제자라면 생각을 해봐. fx를 굳이 함수 fx라고 알려줬어. 근데 이게 공통적으로 여기 와서 f3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애초에 함수 fx라고 알려줬으면 뭐일 가능성이 많은 거야. 이거는 fx가 궁금한 게 아니라 얘는 진짜 f3이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봐봐. f3의 값을 구하라는 거는 출제자는 fx를 너네 구했으면 좋겠어. 근데 fx를 오지선다에 넣기 힘드니까
너네한테 값을 넣어서 얘 값을 오지선다에 넣어줄게 이런 느낌이거든. 그러면 우리는 출제자의 의도가 F3이 궁금한 건지 Fx가 궁금한 건지를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이게 우리 3학년 때까지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러면 문제에 이게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봐봐. 2차 함수 fx나 아니면 다항함수 fx라고 나오면 이거는 다항함수가 뭐예요? 다항함수가. 상수함수부터 시작해서 상수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게 상수함수거든. 다항함수거든. 그러니까 다항함수는 몇 차 함수인지를 충분히 말을 해준 거야. 그러면 이거 가지고 F3을 구하래? 그러면 얘는 뭐가 궁금한 거야? fx가 궁금한 문제야. 그러니까 내가 fx를 구해야 돼. 그런데 함수 fx라고 나오잖아? 그러면 얘가 다항함수인지 유리함수인지 무리함수인지 삼각함수인지 지수함수인지 이걸 안 알려준 거야. 그러면 함수 fx라고 나올 때는 fx가 궁금한 것보다 f3이 궁금할 확률이 높아. 그래서 여기 주어진 어떤 식을 가지고 내가 fx를 구하는 게 아니라 f3을 직접 구하길 원하는 문제일 확률이 높다고. 확률이 높은 거야. 무조건은 아니고. 그 다음에 다항함수라고 나온 거는 거의 95% 이상 fx가 궁금한 거야. 근데 가끔 이렇게 나와도 뭐 그냥 얘가 궁금한 문제도 있어요. 2차 함수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잖아. 이러면 거의 100%예요. 이거는 진짜 그냥 fx가 궁금한 거야. 그럼 이제 그 다음 과정이 함수의 작성 재료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아직 안 나왔으니까 요거는 나오면 일단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를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그러니까 함수에 대한 설명을 먼저 보시고요. 2차 함수 fx야. 그럼 니네 눈은 어디로 가는 거야? 마지막으로 가는 거야. 요렇게. 그러면 얘는 뭐다? fx가 궁금한 문제구나. 이렇게 가는 거야. 설계를. 이거를 습관을 들이세요. 왜냐면 1학년 때는 별로 뭐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2학년 때부터 수능까지는 이거 계속 나와.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니까 지금부터 습관 들으세요. 자, 그러면 일단 나는 첫 줄만 읽어봐도 얘는 fx가 궁금한 문제라는 걸 알아. 내가. 그리고 자, 이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지금 이거이고 이거일 때 뭐 이거의 값을 구하랍니다. 자, 그러면 fx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는 f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야 는 0이야. 이렇게 된 거야. 자, 이거의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을 봅시다. 일단 첫 번째. 자, 단순한 거야. 단순한 거야. fx를 그냥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놔. 이렇게. 어차피 fx가 궁금한 거라며. 그럼 fx를 2차 함수라고 그랬으니까 놓고 일단 하겠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 식을 우리가 gx라고 해봅시다. 이거의 식을. 그러면 우리가 gx는 ax 제곱에 b 플러스 1의 x에 c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자, 이거의 두근을 뭐라고 한 거야? 지금 알파 베타라고 한 거야. 그러면 앞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알파 베타를 굳이 문제에서 알려줬어. 그러면 얘는 2차 방정식에서 근을 굳이 언급을 했어? 그럼 나는 뭘 쓰겠다는 얘기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되는 거야? 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를 알려줬네? 얘가 1이라고 알려준 거야. 그쵸? 자, 그러면 이거 넘어가서 a죠? 이거 넘어오면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하나 나오는 거지. 그쵸? 자, 그 다음에 알파 베타야. 알파 베타는 뭐야? a분의 c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넘어오면 마이너스 3a 잘못 정리했구나. 이거 넘깁시다. 플러스 1 얘가 뭐다? c다. 이렇게 된 거죠. 봐봐. 그냥 해도 됐구나. 자, 그 다음에 봐봐. 미지수가 지금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지? 식 몇 개 필요해? 세 개 필요하지? 지금 우리 두 개 나왔지? 하나의 식이 어딨어? 저기 있네. 그쵸? 자, 그러면 F1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뭐라는 거야? 마이너스 6. 이렇게 해서 식 3개 나왔죠. 그쵸? 그러면 뭐 해봅시다.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라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C는 뭐야?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C가 마이너스 5니까 그러면 A는 뭐야? 넘어가면 마이너스 4죠? 그럼 얘는 3분의 4 이렇게 나오겠죠. 됐죠? 그 다음에 A가 3분의 4야? 그럼 넘어가면 B는 마이너스 3분의 7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죠? 자, 따라서 fx는 뭐야? 3분의 4의 x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7의 x에 마이너스 5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한테 f3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12에다가 7에다가 5 해서 0 이렇게 나오겠죠. 됐어요? 자, 이게 그냥 이게 그 fx 함수의 작성 중에 사실 이게 제일 안 좋은 풀이에요. 안 좋은 풀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fx가 2차 함수라고 그랬어? 그러면 일단 나는 얘를 집어넣고 그냥 무지성 그냥 푼 거야. 이렇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근을 가지고 인수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자, f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거의 근이 알파와 베타면 그러면 얘는 도대체 무슨 인수를 가지고 있길래 알파와 베타라는 근이 나온 거야? 이렇게 역추적하는 게 인수 정리거든. 그러면 니네 fx의 최고차항 알아? 모르잖아. 그쵸? 최고차항이 근과 관련이 있어? 최고차항 근과 관련이 없어. 그쵸? 만약에 우리가 fx를 x-2의 x 플러스 1이라고 쓰나 여기에 2가 있나 3이 있나 4가 있나 근과는 아무 상관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항상 이거는 주의하시고요. 최고차항을 몰라. 그러면 항상 최고차항은 일단 미지수 처리하는 거야. 그리고 얘가 x-알파와 x-베타로 인수분해가 됐으니까 알파하고 베타라는 근이 나왔을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러면 이 등호는 뭐다? 이 등호는 항등식이죠. 항상 생각하는 거야. 등호 나오면 이게 방정식인지 항등식인지 항상 생각하는 거야. 그럼 얘는 분명히 항등식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A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x에 알파 베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얘가 뭐라 그랬어요? 얘가 1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얘가 뭐라 그랬어? 얘가 마이너스 3이라고 그랬어. 그쵸? 그러면 얘는 ax 제곱에 마이너스 ax에 마이너스 3a란 뜻이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 fx는 우리가 원하는 fx는 일단은 아예 뭐 1부터 집어넣고 할까? 자, x에다 1 대입합시다. f1이 마이너스 6이라고 알려줬잖아. 그쵸? 그럼 1 대입하면 f1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0이죠? 날라가죠?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a 마이너스 3a 얘가 뭐래? 얘가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러면 a는 뭐가 됩니까? a는 2가 되겠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fx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a가 2래. a가 2니까 2 대입하면 2x 제곱 2a-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fx는 얘네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지. 왜 답이 다르지? 나 이거 뭐 잘못했어? 잘못했어? 잘못했는데 왜 가만히 있어? 이씨. 잘못했으면 말을 해줘야 돼. 잠깐만 얘부터 하고. 자, 일단 이렇게 나왔죠?
그쵸? 아 근데 왜 또 답이 있고 난리야. 이거 넘어오면 돼. 그러면 얘는 2x 제곱에 이거 넘어오면 뭐예요?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넘어오면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그쵸? 아 얘가 틀렸다고? 얘가 틀렸어요? 아이씨 아니 틀렸으면 얘기를 해야지. 왜 가만히 있어. 4잖아. 아이씨 얘 어디 틀렸어? A가 틀렸어요? C 어디 있어? 아 잠깐만. C가 마이너스 5 넘어오면 마이너스 6. 아이씨. 아니 틀렸으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어? A가 2죠. A가 2면 B는 마이너스 3이죠. 에이. 그럼 얘는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 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됐어요? 어느 쪽이 나요? 당연히 이쪽이 납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근에 대한 뭐가 있으면 우리가 이 풀이를 나중에 함수의 작성 풀이가 hx도 있고요. 그러니까 hx 중요한 재료 있거든. 그거 내 노트에 써 있어요. hx 해서. 그러니까 이게 함수 fx의 작성. 이거 중에 인수정리예요. 이게 인수정리 방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건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어차피 우리 이거 중간고사 범위니까 조만간 우리 hx도 하긴 할 거거든? hx도 할 거니까 잠깐 미리 예고만 할게요. 봐봐. 봐봐. 는 0이야. 이거야. 자, 이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야. 자, 이거는 방정식이죠, 지금? 그죠? 이거 방정식이잖아. 2차 방정식이잖아. 자, 우리는 항상 뭐 한다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와 2차 부등식은 한 몸이라고. 알겠죠? 자, 이거 함수 해석할 수 있어요, 함수? 함수 해석할 수 있어요? y는 fx와 이거와 y는 누구랑 이거 넘어가야지. 그쵸? 우리는 지금 뭘 풀고 있는 거야?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방정식을 푸는 것과 똑같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쵸? 그러면 fx, y는 fx라는 함수와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에 뭐? 교점의 x좌표. 이게 지금 알파와 베타. 얘를 이 문구를 우리가 함수로 표현한 그림이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hx 재료라는 게 뭐냐 하면 니네는 이 그림을 보면 역으로 얘를 해석하는 게 hx 함수야. 이게 hx 재료거든. 이게 우리 고3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할까? 지금 얘로 하나만 해드릴게요. 이거는 항등식 마지막 단원에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라 요거는 한 번만 해보고 정식으로는 본 수업 들어가면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해놓고 px는 3차 다항식 일 때 이렇게 나와 문제가.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보고 이게 문제잖아?
그러면 나는 이거를 보고 3차 다항식이라고 그랬잖아. 3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함수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 3차 함수가. 그러면 얘가 y는 px라는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수식으로 나와 있는 걸 내가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이해할 수 있니? 저 그림을 함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해할 수 있어? 이해할 수 있죠? 그쵸? 왜? 방정식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는 px가 4의 근이 뭐라는 거야? 얘가 2하고 4하고 5란 뜻이야. 그치? 그러면 2 대입해서 4라는 거 아니야. 4 대입해서 4고 5 대입해서 4라는 거 아니야. 그거를 풀어서 쓴 게 이거라고. 그럼 얘가 어디까지 연장되는 거야? 얘까지 연장되는 거야. 함수 얘까지 연장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최종적으로 뭐 하는 거야? px를 구하는 거야. 근데 봐봐. 얘가 이 그림이라며. 그쵸? 이 그림에서 내가 얘를 뽑아내는 게 hx 제로란 말이야. 그러면 이 그림에서 얘를 뽑아낼 수 있어? 그럼 이 그림에서 니네 px 뽑아낼 수 있어? px? 식 뽑아낼 수 있어? 뽑아낼 수 있어야 돼. 알겠죠? 뽑아낼 수 있어야 돼. px는 일단 3차야. 최고차항 알아? 최고차항 모르잖아. 최고차항 모르니까 항상 뭐야? a로 놓는 거야. 그 다음에 얘네들이 뭐가 되는 거야? 인수가 되는 거야. x-2에 x-4에 x-5가 되는 거야. 요렇게. 그런데 잘 생각해봐. 이거는 누구의 근이라고? 이거의 근이라고. 그러면 px-4는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이잖아. 그치? 즉 px-4를 인수정리하면 이거라고.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px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4가 어디로 간 거야? 1로 가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 4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hx 제로라는 거는 이 문구에서 이거 생략하고 다이렉트로 px를 구할 수 있는 재료야. 이게 hx 재료야. 그래서 이거는 고3 때까지 쭉 나오는 거야. 지금 우리 고3 올라가는 애들도 이거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수업 들어가면 제가 이거 재료 정리해 놓은 거 제 거에 있어요. 제 거에 있는데 이해할 수 있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니네가 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차함수 이거의 그래프와 직선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정수 K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설계됩니까? 설계되죠. 일단 뭐가 보여? 이거의 그래프와 이거의 그래프가 만나도록 이렇게 되는 거죠. 만나도록이니까 뭐라고? 만나도록이면 뭐라고? 교점. 교점이 뭐라고? 교점 나오면 뭐하라고? 연립하라고. 두 식을 갖다라고 놓는 거죠. 그런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점이라고 그랬으니까 요 문구에서 우리는 뭐가 떠오르는 거야? 근의 개수네. 그쵸? 연립했어. 연립하면 뭐가 나와? 2차 방정식이 나오잖아.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설계를 해 나가는 거야. 그러면 니네 풀이도 이렇게 지금 일어나는 거야? 전화야. 뭐야? 알람이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니 5번 까먹었어. 니 5번 못 풀었지? 그지? 자, 봅시다. 봐봐. 니네가 5번을 못한 이유는, 알겠죠?
그쵸. 근데 우리가 뭐 본 수업은 안 했으니까. 자, 일단 근데 이거 어디서 본 거 같지 않아요? 솔직히 봤지. 자, 어느 단원에 어디서? 그렇지. 오우, 야, 그거라도 기억하는 게 어디야? 인수분해. 누구? 아, 여거. 보이지? 여기에 뭐라고 써있어? 짝수만 있는 4차. 두 가지죠. 인수분해 가능할 때, 인수분해 불가능할 때. 그쵸? 얘는 뭐야? 인수분해 불가능할 때지. 그쵸?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저 재료를 잊은 거야. 그렇잖아. 저걸 잊으면 안 되지. 봐. 야, 4차식에서 우리가 인수분해가 된다면 단순히 그냥 얘를 t라고 치환하고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1이라는 2차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고. 그쵸? 그런데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우리 뭐 했었는지 기억나요? 조립제법? 인수분해가 조립제법이 고차 방정식의 인수분해 방법이잖아. 그러니까 3차 이상의 방정식을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립제법을 쓰는 거고, 얘는 조립제법 백날 해봐. 이거 안 될걸? 안 돼. 얘는 뭐였냐면 완전제곱식이었어. 완전제곱식. 뭐냐? 완전제곱식을 해야 되니까 식을 일단 자, x 4승에 자, 이거 건드려 말어. 얘를 건드리는 거야. 얘를 냅두는 거고. 그러면 얘가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여기에 원래 뭐가 있으면 돼? 마이너스 2배의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있으면 깔끔하잖아. 그러니까 얘를 건드려서 얘를 변형하는 게 아니라 숫자를 가만히 냅두고 가운데 걸 변형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거의 풀이는 합차거든. 이거를 쓸 거야, 이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의 제곱 마이너스 뭐의 제곱 이렇게 만들 거란 말이야. 근데 숫자면 제곱으로 만들기 힘들잖아. 어차피 얘가 제곱이니까 얘를 건드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쌍, 그 다음에 원상복구하려면 x제곱이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 그쵸?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얘는 x제곱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에 x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얘는 x제곱 합차 공식이니까 한 번은 더하고 곱하기 한 번은 빼고지.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얘기 좀 해줘. 얘기 좀. 너 틀린 거 알았어 몰랐어? 아이씨 집중 안 해? 아유, 아니 어떻게 뒤에 상수가 바뀌어. 똑같은데. 아이 다시. 자, 얘도 판별식 D가 0보다 크고요. 그쵸? 1 플러스 4니까 이거니까 얘도 실근이고 얘도 뭐야? 얘도 1 마이너스 얘도 1 플러스 4니까 얘도 0보다 큽니다. 둘 다 실근이에요. 둘 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양의 근 하나 나올 거고 여기서도 뭐 양의 근 나오겠죠. 이거 직접 해보면 되죠. x는 얘는 2분의 마이너스 1 프라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얘는 x는 얘는 2의 1 프라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양의 실근이면 총 몇 개야? 일단 여기에서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면 이거 양의 실근이잖아.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얘는 둘 다 양의 실근이죠. 그쵸? 그러니까 두 개를 이거를 다 곱하라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둘 다 양수니까 그냥 뭐 하면 돼? 그냥 알파 베타 해버리면 되지. 그쵸? 얘는 알파 베타 하니까 뭐야? 마이너스 1이죠. 그쵸? 아니 왜 둘 다 양수야? 아, 미쳤나봐 진짜. 잠 깨라. 죄송합니다. 미쳤나봐요.
양액은 뭐야? 1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개 곱하면 4분의 이건 뭐 합차 공식이니까 5 마이너스 1 해서 이렇게 나오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부등식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이것도 무슨 문구? 중요 문구가 보이죠? 어떤 문구가 보여요? 그렇죠. 이제 보이지. 그치? 계속 얘기하니까 보이죠.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라는 말이 존재하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문구가 나온 상태에서 얘가 나왔잖아. 그럼 이건 뭐다? 그렇지. 절대부등식이죠. 절대부등식은 어느 쪽으로 간다 결국? 최종 풀이는 판별식 D로 가는 거지. 그쵸? 자, 그래서 쟤는 2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10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이렇게 쓰고요. 자, 얘가 0보다 크대. 근데 어디서 크대? 실수 전체에서 크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참수야.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커. 그러면 얘는 이렇게 생겨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풀이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풀었어요? 혹시 이렇게 했는데 답 안 나오신 분? 아직 안 풀어본 거죠? 민경이 푼 거 아니야? 답 나왔어요? 아, 답을 안 봤어요? 맞아? 이렇게만 하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정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2cm 늘리고 세로의 길이를 2cm 줄였더니 처음 넓이의 2분의 1이 되었다. 이거는 뭐 그냥 식 만들어서 하라는 얘기죠. 처음에 정사각형의 면적이 있는데 정사각형 이런 게 있는데 처음에 길이는 모르니까 A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를 2cm 늘렸다. 그럼 가로 길이는 A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2cm를 줄였다. 그럼 세로의 길이는 A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줄였더니 처음 넓이가 뭐야? A의 제곱이겠죠. 이거에 뭐가 됐다? 2분의 1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이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저거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자, 이거는 어려운 건 아닌데 풀이할 때 이게 애들이 하도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이 문제를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단순 실수로 많이 틀려와서 그래서 내가 그냥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는 그냥 따로 빼서 알파 플러스 베타와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얘를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각자 따로따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구해서 나중에 조립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얘는 뭐예요? 2분의 7이고요.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 그러면 얘는 알파 베타에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니까 얘는 뭡니까? 얘는 2분의 3 이렇게 따로따로 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조립을 다시 하라고. 그러면 두 개 더한 게 이거야. 그럼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2분의 7의 x가 되는 거고 곱한 게 이거야. 플러스 2분의 3은
0 이렇게 조립을 다시 하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보기 안 좋으니까 양변에다 뭐 하는 거야? 2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2x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3은 0이다.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풀이만 이거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조립하시면 됩니다. 자, 9번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최종적으로 뭘 이용하는 문제야? 뭐 이용해? 이것도 두 근에 대한 내용이죠.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 그러면 이것도 뭐 하자는 거야? 근과 계수의 관계로 표현을 하자는 얘기죠.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로 표현을 해보면 x제곱 자, 두 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답니다. 그럼 두 근을 뭐라고 넣을 거야? 알파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넣을 수 있죠.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하면 k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4인데 근데 두 근이 알파와 마이너스 알파니까 이거의 값이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k가 일단 여기에서 k가 일단 마이너스 1하고 4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3 마이너스 k인데 얘가 뭐랑 같다는 거야? 마이너스 알파 제곱과 같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해봅시다. 자, k가 마이너스 1이면 그러니까 케이스 1이야. k가 마이너스 1이라면 그러면 대입하면 뭐가 됩니까? 4는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되죠. 이거 성립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지. 이러면 알파가 허근이잖아. 그쵸? 근데 알파는 뭐라 그랬어? 실근이잖아. 그쵸? 안 돼요. 그러면 이제 k가 4라면 뭐가 됩니까? 알파 제곱이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알파는 뭐가 됩니까? 프라마이너스 1이 되죠. 누가 1이든 아니든 상관없지.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의 두 근이 1과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중요한 거지. 그쵸? 그래서 k는 4이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지. 이거는 그냥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하는 단순 문제니까 이거는 그냥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자, 이거의 한 근이 이거일 때 자, 보세요. 자, 이 문제는 뭘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중학교 때 배운 걸 이용을 하라는 거죠. 그죠? 일단 첫 번째는 뭐에 대한 개념이 들어간 거야? 첫 번째는 일단 켤레근이라는 게 들어갔죠. 그쵸? 봐봐. A, B를 굳이 실수가 아니라 유리수라고 정해준 건 무슨 이유야? 유리수라고 정해진 건.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여기가 실수라고 써 있으면 이거 전혀 다른 문제야. 그쵸? 실수라고 돼 있으면 얘가 근이라고 그래서 이거의 켤레가 근이 아니에요. 그쵸? 근데 얘는 유리수라고 나와 있잖아. 유리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마치 복소수에서 켤레 하듯이 부호 바꿔도 근이란 얘기지. 그래서 얘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0이야. 근데 하나의 근이 5-2루트 6분의 1이라고. 그러면 일단은 보기 안 좋으니까 유리화부터 합시다. 유리화 하면 얘는 뭐가 돼요? 25-24분의 5 플러스 2루트 6이니까 결국 5 플러스 2루트 6이 하나의 근이겠지. 그쵸? 그럼 나머지 하나의 근은 뭐야? 5-2루트 6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 이유가
왜 루트 앞에 프라마이너스가 붙을 수밖에 없어? 우리 근의 공식에서 루트가 살아있으면 그 앞에 프라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단독으로 이렇게 근으로 나오려면 어떤 애가 있어야 돼? x제곱 마이너스 뭐 루트 3의 x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러면 근이 하나 루트 나올 수 있고 뭐 자연수 나오고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근데 a, b가 유리수라고 그랬으니까 이런 경우는 없다. 그러니까 얘가 근이면 얘도 무조건 근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뭘로 갈 거야? 두 근이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로 가겠죠. 그렇게 해서 A 값과 B 값을 구해주겠지. 그쵸? 자, 그 다음에 연립부등식. 자, 요거는 그나마 최근에 한 거니까, 최근에. 야,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 모의고사에서 4점짜리예요. 1학년 모의고사에서. 자, 이거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개수가 저렇게 되기 때문이다. 자, 절대값. ax-1. 자, 얘가 21보다 작다. 자, 이거는 미지수를 포함한 전체식의 절대값이 있으니까 이거를 굳이 우리가 나눌 필요가 없죠. 그쵸? 이렇게 절대값이 x가 포함된 식이 전체가 이렇게 절대값이 있고 부등식이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얘는 사이값이야, 바깥값이야? 사이값이죠. 그쵸? 우린 두 가지야. 절대값 x가 a보다 작냐, 절대값 x가 a보다 크냐. 이렇게야, 이렇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인 사이값. 이거는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말로 하자고 그랬죠. 안 헷갈리게. 뭐? 작은 것보다는 작고 큰 것보다는 크다.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 뭐 x 플러스 1 이렇게 있으면 안 되죠. 이러면 정식풀이 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얘는 사이값이야. 마이너스 21에서부터 21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죠. 만듭시다. 양변에 플러스 2 한 다음에 a로 나누세요. 그럼 마이너스 a분의 20. 얘는 a분의 22. 이렇게 해서 일단 하나 만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 거. 아래 거는 2x 플러스 3이 5보다 크답니다. 그럼 뭐야? x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개수가 두 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수직선으로 표현을 해보면 x가 1보다 크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연수 x의 개수가 두 개가 되려면 누가 포함돼야 돼? 여기에 있는 2가 포함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3이 포함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4는 포함하면 안 되지. 그쵸? 자, 그러면 결국 얘는 어디에 존재해야 되는 애야? 얘는 여기에 a분의 22라는 애가 이렇게 있어야 되지. 그럼 얘는 어디 있어야 돼? 얘는 이쪽에 있어야지. 이쪽에. 사실상 정확히 따지면 얘보다 뒤에만 있으면 돼요.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20. 근데 어차피 얘가 마이너스 보고 있으니까 얘는 신경 안 써도 되지. 저쪽에 있을 테니까. 그럼 우리는 결국 얘만 신경 쓰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식을 세우면 어떻게 세우면 돼? 3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4보다는 작으면 돼. 근데 지금 보니까 얘도 등호가 없거든?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우리가 항상 이렇게 써놓고 이제 고민을 해봐야죠. 무슨 고민? 얘가 여기 올라타도 되니 안 되냐? 자, 얘가 여기 올라타면 돼, 안 돼? 안 되지. 얘가 포함을 안 하지, 3을. 올라타면 안 돼. 그러면 얘가 여기 올라타도 돼, 안 돼? 생각을 해.
a분의 22가 4에 올라타도 돼, 안 돼? 돼, 안 돼? 민경이 돼, 안 돼? 세정이 돼, 안 돼? 생각해봐. 봐봐. 이거는 지금 뭐야? 연립부등식이야. 둘 다 만족 말이야. 그치? 얘가 만약에 4에 이렇게 올라탔어. 그럼 노란색은 4 가지고 있는 거야? 안 갖고 있는 거야? 갖고 있는 거야? 안 갖고 있는 거야? 동그라미인데? 뻥 뚫린 건데? 얘가 여기 이렇게 4에 올라타면 4 못 가자. 4보다 조금 작은 애부터 갖는 거지. 동그란 거는. 그러니까 어차피 노란색이 4에 올라타도 노란색이 4를 안 갖고 있다고. 그러면 연립부등식이잖아. 둘 다 만족하는 거 고르는 거 아니야? 그러면 둘 다 만족하는 건 2하고 3밖에 없다고. 야, 이거 아직도 헷갈려? 우리 부등식 할 그때는 대답 잘했는데? 아니야, 이거 올라타도 돼. 노란색이 4를 못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등호가 이렇게 들어가야죠. 됐니?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부등식 어떻게 풀 거야, 이거 어떻게 풀 거야? 부호가 같을 때는 뒤집어도 돼. 대신 생각을 해봐. 1보다 큰 숫자 뒤집어봐. 어떻게 될 것 같아? 1보다 큰 애들을 뒤집으면 서로 위치가 바뀌어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22분의 a 이렇게 뒤집을 거면 얘는 4분의 1하고 3분의 1 이렇게 뒤집어져요. 그러면 결국 a 값의 범위가 뭐라는 거야? 양변에 20이 곱할 거잖아. 그럼 얘는 2분의 11이 될 거고 얘는 3분의 22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a는 정수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뭐야? 얘가 5.5고요. 얘가 뭐야? 7.55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결국 6하고 7 이렇게 두 개가 되겠죠. 이건 우리가 단순 생각한 거고. 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거랑 여기에 마이너스 a분의 20하고 a분의 22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포함이 돼버린 거야. 이렇게. 아닌데? 이 경우 없는데? 이 경우가 있을 수가 없는데? 아니, 얘가 마이너스잖아. 얘가 플러스잖아. 그럼 이 경우는 없지. 이런 경우는 존재할 수가 없죠. 아니에요. 이 경우는 없어요. 얘가 그러면 1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A가 음수란 얘기잖아. A가 음수인데 얘가 뒤에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얘랑 위치가 바뀌어야 되는데, 근데 얘랑 얘는 무조건 음수 양수 경우니까 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경우는 없지만 얘랑 A가 음수라서 얘가 이렇게 바뀌는 경우는 있겠죠. 그 경우는 가능하죠. 그 경우는. 그러면 얘는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똑같이 2하고 3 얘와 얘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4 얘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인데, 지금 우리가 이거를 한 거는 뭐야? A가 0보다 큰 경우야. 이 경우야, 이 경우. 그러면 이제 두 번째, A가 0보다 작은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그쵸? A가 0보다 작다면 얘는 여기에 A분의 22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A분의 20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범위가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치?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3보다는 마이너스 A분의 20이 일단 이렇게 된 거야. 자, 이것도 이제 생각하셔야죠.
얘가 여기 올라타면 안 돼. 안 돼. 노란색이 3을 못 갔기 때문에 얘가 여기 올라타는 거는 가능해.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등호가 있어야 돼. 똑같이. 그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뭐 할 수 있어? 일단 마이너스를 줘. 마이너스 주면 위치 바뀌지. 그 상태에서 뒤집어. 그럼 위치가 또 바뀌지. 그쵸? 그러면 어차피 위치가 바뀌었다가 다시 한번 바뀌는 거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에 20분의 a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양변에 20 곱하면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0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뭡니까? 마이너스 6.뭐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럼 a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뭐야? 마이너스 6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아까 a가 양수일 때는 6과 7, a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5. 그래서 뭐가 라고 했어요? 합과라고 그랬으니까 2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부등식 이거를 만족하는 x가 오직 한 개이기 위한 양수 a 값의 값을 구하랍니다. 얘는 뭐 그러니까 x제곱의 ax 플러스 2a 플러스 5야. 자, 이거를 만족하는 x가 오직 하나야. 자, x가 지금 뭐 정수냐 실수냐 이런 얘기 안 했죠? 얘를 만족하는 x가 오직 하나란 얘기는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하면 뭐란 얘기야?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아래로 볼록인데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오직 하나다. 뭐야? 상상을 해. 뭐야? 그래프가 뭐 했다? x축과. 접했다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시각화해 보면 아래로 볼록이라며. 아래로 볼록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거 중에 하나잖아. 그쵸? 자, 이거인 경우는 근이 몇 개? 빵 개지. 그쵸? 존재하지 않죠? 얘면 근이 몇 개? 한 개죠. 이거면 근이 몇 개? 무수히 많다. 부등식이잖아. 부등식이잖아. 0보다 작은 거니까 이거잖아. 여기에 뭐 정수란 말이 있어? 없잖아. 실수야, 실수. 그럼 이 안에 실수가 몇 개겠어? 무수히 많은 거지. 그러니까 결국 얘가 얘기하는 근이 하나란 얘기는 얘를 얘기하는 거고, 결국 얘는 판별식 D는 0으로 푼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최근에 한 거니까 할 수 있죠? 그쵸? 쉽게 그냥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중근을 갖는다. 결국은 어디로 가요? 판별식 D가 0으로 가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16번도 이것도 뭐예요? 곱셈 공식이죠. 곱셈 공식. 곱셈 공식이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의 4 알파 베타. 이렇게 해서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주겠죠. 최대값이네. 그쵸? 최대값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라고요? 일단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수능까지 가는 기본이고, 고등학교 1학년 내에서는 모두 나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일단 17번 풀었어요. 근데 푸신 분? 답 나왔네? 그쵸? 이거는 뭐야? 인수분해. 저거죠, 저거. 3번. 이거죠, 이거. 뭐야? 이거죠, 이거. 인수분해. x제곱, y제곱, x, y 유형이죠. 그래서 얘는 뭐의 제곱, 뭐의 제곱, 뭐 이렇게 있으면 네가 0이고 네가 0이고 네가 최소값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부등식 이거의 해와 부등식 이거의 해가 같을 때 부등식의 해가 같다는 얘기는 모두 같을까? 방정식의 해도 같을까? 같겠죠. 왜냐하면 부등식은 우리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야. 이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는 방정식이 있으면 어차피 a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의 근은 a가 양수라면 이렇게 나올 거고 a가 음수라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방정식의 근과 부등식의 이런 근들은 당연히 연결고리가 있는 거겠지. 그치? 그러니까 저 문제는 내가 어떻게 풀겠다는 거야. 지금 일단 전체 절대값에 미지수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사이값이죠? 그럼 얘도 마이너스 2에서부터 2 이렇게 되는 거고 양변에 a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눌 거야. 그러면 얘는 2분의 a-2 x 얘도 2분의 a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 두 개가 뭐가 된다는 거야?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b는 0이라고 했을 때 이거의 두 근이 2분의 a-2와 2분의 a 플러스 2가 될 것이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다고. 그쵸? 그럼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 이런 걸 할 수 있죠. 그럼 얘는 두 개 더하면 뭐예요? 2분의 2a 즉 a야. 근데 얘가 뭐야? 마이너스 4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요. 됐니? 얘까지만 하고 쉬었다 합시다. 자, 얘도요. 그림 딱 보면 설계가 돼야 되는데 함수잖아. 근데 뭐야? 교점의 좌표가 나와 있죠. 함수에서 교점의 좌표가 나와 있으면 우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 방정식 문제로 바꿀 수 있어? 방정식 문제로 바꿀 수 있죠. 두 함수가 두 점에서 만났어. 교점에 관한 내용이죠. 교점은 뭐다? 연립이다. 그쵸? 그러니까 3분의 1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는 마이너스 3분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다. 그렇게 해서 넘어오면 x제곱 넘어오면 마이너스 2x 넘어오면 5 마이너스 k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는데 그거의 x의 교점 하나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나머지 하나는 몰라? 알파. 이렇게 해서 저 그림을 내가 2차 방정식 문제로 바꿔서 쓸 수 있어. 그럼 이렇게 바꾸고 나면 니네 뭐 할 거야? 근과 계수의 관계 그쵸? 이렇게 무르르듯이 자연스럽게 가주시면 된다고요. 이렇게. 알겠죠? 그럼 하나의 근이 뭐야? 3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니? 네. 갑시다.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두 이차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이거의 값을 구하랍니다. 자, 이것도 봐봐. 앞에 나와 있는 이 문구가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F3하고 G6이 궁금한 게 아니라 이건 fx가 궁금한 문제야. 자, 그러면 얘는 fx, gx. 자, 얘가 지금 x제곱 6x 플러스 3에 그 다음에 x제곱 6x 플러스 10 이거에 플러스 14.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두 2차식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얘도 2차식이고 그 다음에 얘도 2차식이야.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4차식이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그러면 결국은 뭘 하라는 거야? 이거를 인수분해해서 인수분해를 어떻게 해? 2차식 두 개로 인수분해를 하신 다음에 fx와 gx가 골고루 나눠 가지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런데 누가 fx고 누가 gx인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한 힌트를 줬죠. gx는 뭐다? 실근이 존재한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실근이 존재하는 애고 둘 중에 하나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그냥 전개해서 골고루 나눠 가지면 된다라고 설계를 하시고 일단 전개하는 게 좀 그렇잖아? 그렇긴 한데 뭐 어쨌든 뭐 전개는 해야 되니까. 자, 이거 봐봐. 공통인수 보이죠? 그럼 뭐 치환해서 이렇게 전개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두 가지야. 우리가 이런 거를 어디서 했냐면 다항식에서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인수분해에서 한번 했어. 이렇게 생긴 거를. 다항식의 목적은 뭐냐 하면 이거를 그냥 전개를 해버리는 게 목적이야. 그냥 쭉 전개하는 거고, 인수분해는 얘를 전개했다가 다시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이거에 대한 차이 혹시 아세요? 이 둘의 차이? 전개가 목적이냐, 전개한 다음에 다시 인수분해하는 게 목적이냐. 이거는 내가 치환을 뭐를 하냐가 달라요. 전개가 목적이면 어차피 우리가 항 3개짜리 전개하기가 조금 거시기 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얘네들을 t로 놓고 일단 전개한 다음에 다시 한번 전개하는 거지. 근데 우리 어차피 인수분해는 전개했다가 다시 묶을 거 아니야. 그러면 굳이 얘를 치환할 필요 없죠. 그냥 뭘 치환하면 돼? 어차피 다시 묶을 건데. 그냥 얘까지 통째로 치환하는 게 낫지. 이렇게. 그러면 얘는 일단 그게 더 간단하니까. 어차피 다시 묶을 거니까. 그러면 얘는 뭐라고 놓을 수 있어? 얘는 t 플러스 9라고 놓을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t제곱 플러스 9t에 플러스 14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얘는 t 플러스 7에 t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고요. 이제 t 자리에다가 뭘 넣는 거야? 얘를 다시 집어 넣는 거지. 여기다가. 그러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0이 될 거고요. 얘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fx, gx야. 근데 gx가 실근이 존재한다고 그랬으니까 실근 존재하는 게 누구야? 얘지, 얘. 그쵸?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gx가 되는 거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fx.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니? 자, 그 다음에 4차 방정식 얘가 실근만을 가질 때 K의 최소값을 구하랍니다. 자, 일단 문제 설계부터 보세요. 어떻게 설계를 할까? 자, 문제를 딱 보면 뭔가 떠오르는 게, 그렇지, 저거를 봐야지. 그쵸? 지금 4차인데 잘 보니까 뭐야? 4차인데 x4승과 x제곱밖에 없어. 누가 없어? x3승이 없어. 그럼 봐봐. 여기에 만약에 x3승이 들어갔어. 그럼 어디로 가? 그렇지. 그러면 조립제법으로 가는 거야. 근데 봐봐. 4차가 짝수만 있는 게 아니라 3차와 1차도 모두 있다? 그러면 이게 하나는 조립제법으로 가는 게 맞아. 근데 또 하나가 있어. 뭔지 혹시 기억나?
4차인데 조립제법이 아닌 문제가 있었어. 그건 기억 안 나요? 그게 7번이죠. 인수분해 7번. 뭐라고 써있어? 4차식의 대칭형이라고 써있지. 이거 무슨 문제인지 기억나? 기억 안 나? 노트 정리 안 했나? 우리 책에 없었나? 그 문제가? 이렇게 생긴 거. x 4승 플러스 2x 3승 4x 그 다음에 플러스 2x 제곱 2x 플러스 1 이거 기억나요? 네, 이게 4차의 대칭형이었죠. 이건 아무리 조립제법 하려고 해도 이거 근 안 나와. 이거는. 그래서 가운데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있었어. 이게 인수분해 문제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고차방정식 뒤에 고차방정식에서도 이 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자, 아무튼 얘는 짝수들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그거야. x 4승. 자, 가지고 오면 얘는 마이너스에 2k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 이거에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k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7k 그 다음에 플러스 180 얘는 0이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 뭐부터 확인해야 돼요? 얘가 인수분해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거부터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쵸? 자, 일단 이거 인수분해 되죠? 인수분해 돼야 돼요. 안 되면 곤란해져요. 이거 인수분해 못 돼요. 뭐 되지? 뭐 되지? 5하고 30이 안 되는데? 하고 30 안 되고 인수분해가 안 돼? 뭐지? 18하고 10 안 되고 5하고 30이 안 되고 15하고 12 15하고 12 되네요.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얘가 k-15하고 k-15하고 그 다음에 k-12 이렇게 되죠. 됐죠? 호호, 아무리 봐도 인수분해가 되는 문제인데 인수분해가 안 되네. 딱 되는 문제처럼 생겼는데 안 되는 문제야? 뭐 일단 안 되면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뭐지? 되게 생겼는데? 근데 일단 뭐 안 돼요. 그러니까 곱해서 얘 나오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마마 붙여서 더해서 딱 얘가 나오게끔 생겼는데 안 나와요. 안 나오면 그러면 얘는 일단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야. 그쵸? 그러면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인수분해가 안 되면 나 혹시 어디 잘못 썼니? 뭐 잘못 썼어요? 아니지? 맞지? 호호, 문제가 이상한데?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면 안 되는데?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될 거면 안 되네요. 그러면 이거는 그쪽 유형으로 가시면 안 돼요. 저쪽으로. 그러니까 내가 인수분해를 해서 얘를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면 네, 안 돼요. 일단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안 돼.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러면 일단 얘는 어쨌든 실근만을 근으로 갖는다라고 그랬잖아. 4차 방정식이. 그러면 얘는 일단은 완전제곱식이 아니라 일단 그걸로 가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x제곱을 일단 뭐 a라고 놓읍시다. 이렇게 치환을 합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수분해 가능할 대로 일단 가긴 할 거야. 가기는 할 거야. 그러면 얘는 a제곱 마이너스 2 바깥으로 뺄게요. 2 바깥으로 빼서 k-9의 a 그 다음에 그럼 이걸 굳이 인수분해가 됐을 필요가 없는데 또 되네. k제곱 마이너스 27k 플러스 180은 0. 일단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근만을 갖는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실근이 지금 4개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허근이 안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생각을 해봐. 얘가 실근이 나오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지금 2차 방정식이잖아. 2차 방정식이니까 여기에서 근을 알파, 베타 2개라고 생각을 하자고. 그럼 여기서 알파, 베타가 나왔어? 그러면 A가 알파, 베타라는 거 아니야? 이거라는 거 아니야? 근데 A 자체가 뭐였어? A 자체가 X제곱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얘가 2개 나오는 거야. X는 뭐가 되는 거야? 프라마이너스 루트 알파랑 이거 하나랑 그 다음에 프라마이너스 루트의 베타 이렇게 해서 4개가 나오는 거거든. 근데 얘네가 모두 뭐란 얘기냐면 얘가 실수란 얘기야. 허수가 아니란 얘기야. 그러면 여기에서 알파, 베타는 뭐여야 돼? 알파, 베타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이래야 실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음수가 나오면서 허근이 나오는 거거든. 근데 얘가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그러면 근해 분리 문제인데 우리 근해 분리 안 했지. 이건 보면서 하세요. 내 교재. 아니 그 재료노트 있어요. 재료노트. 거기 재료노트에 찾아보시면 근해 분리라고 제가 해놨어요. 이것도 수능 때까지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찾았어요? 근해 분리? 재료 몇 번이요? 7번. 재료 7번이래요. 요것도 본 수업 들어가면 할 겁니다. 보여요? 보여요? 그래서 그거 어차피 니네가 하긴 해야 되는데 봐봐.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근해 분리가 2가지거든요.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와 2차 함수의 근해 분리 있어. 그럼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이렇게 생기길 원하는 거야. 알파와 베타가 둘 다 음수이길 원하는 거야. 그죠? 이게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에 있어요.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의 1번이지. 두 근이 양수일 때. 이렇게 써 있죠. 그쵸? 그러면 2차 방정식이 이거를 만족하려면 조건이 첫 번째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일단 두 근이라고 그런 거는
서로 다른 두근하고는 다른 얘기죠. 그쵸? 두 개여도 되고 하나여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이렇게 생기려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당연히 뭐여야 돼? 당연히 0보다 커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얘네 둘만 만족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둘 다 만족하는 게 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파와 베타 이렇게 있어도 알파 플러스 베타 하면 베타 쪽이 더 크니까 양수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조건 알파 베타도 필요해요. 그래서 알파 베타도 뭐 해야 돼요? 얘도 0보다 커야 돼요. 이 조건을 만족해야 돼. 오케이 말이? 오케이 말이? 네, 그래서 이거는 근해 분류 문제예요. 그러면 얘가 모두 실수가 나오려면 두근이 이거여야 된다고 그랬죠? 그쵸? 자, 그러면 일단 판별식 D가 근데 짝수니까 판별식 D가 K-9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7K 마이너스 180인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일단 근이 존재해야 되니까.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K제곱 날라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K니까 9K죠? 그 다음에 99, 81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99 이렇게 되죠. 그죠? 맞아? 맞죠? 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K는 뭐야? K는 1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게 첫 번째 조건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알파 플러스 베타야.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야? 2배의 K-9야. 근데 얘가 뭐여야 돼? 0보다? 근데 우리는 얘가 0이어도 되잖아. 하나가 0이어도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커야 되는데 뭐 크거나 같다 해도 상관없죠. 그쵸? 그러면 K는 뭐야? 9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게 두 번째 조건이야.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이 알파 베타죠. 그죠? 그게 얘죠. 아,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가 된 거야? 요거죠, 요거. 그쵸? 그러니까 K-12랑 K-15가 0보다 얘도 크거나 같으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싹 다 모으세요. 싹 다. 왜냐면 이거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이 그림이 나오거든. 그러면 얘는 처음에는 9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 조건은 11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얘 조건. 얘 조건이 12랑 그 다음에 15에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거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애들은 뭐야? 요만큼과 요만큼이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K값의 범위가. 근데 우리한테 구하라는 게 뭐였어요? 실수 K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그랬죠. 최소값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안 다뤘던 문제네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재료노트 정리되어 있어요? 찾아보세요. 이거는 문제도 같이 돼 있을 텐데. 돼 있어요? 그럼 보세요. 니네가 정리했잖아. 아, 내가 정리한 거 말고 니네가 정리한 거.
요거였어요, 요거. 아마 뒤에 문제로 붙어 있든지 아니면 이론으로 돼 있든지 뭐 어떻게 돼 있을 거예요. 찾았니? 찾았어요? 봤어? 그럼 알아? 니네 왜 못 찾니? 이거 내가 문제로 뽑아줬대요. 제 문제 보고 있죠. 맞아요. 154번 문제. 민경이 찾았니? 근데 왜 이렇게 풀이가 짧니? 내가 이거 2가지 풀이 해줬을 텐데. 세정이 안 했어! 해놔야지. 이거 계속 찾아서 봐야 되는데. 2가지 풀이 다 돼 있어요? 아이, 무슨 풀이가 돼 있는 거야, 한 가지. 인수정리야, 유일성이야? 인수정리잖아. 이건 원래 정식풀, 실전풀이가 2번째인데. 너도 인수정리잖아. 인수정리만 돼 있으면 어떡해. 아이씨. 아니, 이게 내가 풀이를 2가지를 해준 이유가 일단 1번 풀이는 너무 직관적이라 까먹을 일이 없어. 그래서 1번 풀이를 하는데 대신 속도가 느리니까 그래서 원래는 시험 때는 2번째 풀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느낌으로 해준 거지, 이 양반들아. 그러면 다시 정리하세요. 이 문제를 다시 풀어줄 테니까 다시 정리하세요. 봐봐. 자, 첫 번째 풀이가 이제 fx에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아까 했던 인수정리를 써보면 최고차항 몰라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자, 요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죠? 안 써도 되죠. 자, 그러면 4x 마이너스 2 이거를 직접 넣어서 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4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 4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 자, 요렇게 직접 넣어서 확인을 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 풀이죠. 따라서 x는 4분의 알파 플러스 2와 그 다음에 4분의 베타 플러스 2다.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인수정리 풀이고요. 그쵸? 얘가 실전 풀이라고요. 얘가. 이 양반들아. 자, 얘는 뭘 이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유일성을 이용하겠다고요. 유일성을. 즉 f의 4x-2는 0의 두 근을 이거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얘는 f의 4알파 프라임 마이너스 2와 f의 4베타 프라임 마이너스 2가 0이란 뜻인데 우리는 유일성이야. 무슨 유일성? f 뭐가 0 나오는 얘는 뭐라고? 유일성이야.
그럼 F에다 뭘 넣어서 0 나오는 게 누구밖에 없다고? 알파와 베타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너는 알파고 너는 베타겠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다이렉트로 그냥 식을 뽑아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알파 프라임은 뭐가 됩니까? 2 넘기고 4 나누니까 4분의 알파 플러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베타 프라임도 마찬가지로 4분의 베타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나한테 구하라는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이 4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다. 이렇게 푸는 게 현실적인 풀이라고. 알겠니? 얘가 실전풀이에요, 얘가. 근데 혹시라도 이게 기억이 안 나면 저거라도 써라 라는 거였다. 그러면 얘를 방정식 문제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fx는 0의 두 근이 뭐라고? 뭐하고 뭐야? 마이너스 4하고 8이잖아. 뭐, 에? 아니, 아까 설명했잖아. 방정식의 근과 부등식의 해는 관계가 있다니까? 왜 다들 지우고 있어? 뭔 짓을 했길래? 왜? 아니, 이 양반들아. fx가 이렇게 생겼대. 마이너스 4부터 8이야. 0보다 작은 부분이 이거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이 경계는 뭐야? 얘는 얘가 0 나오는 방정식의 근이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한테 뭘 구하라는 거야? 일단 f의 3x-1이 0보다 작은 부분을 구하라는 것. 아니, 일단 0을 알아야 씨 0보다 작거나 같거나 뭐 이걸 구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알파 베타인데 얘를 구하라니까 얘 구하라는 건 결국 얘하고 얘를 구하라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우린 뭘 이용한다고? 유일성을 이용한다고. 2번 풀이. 그죠? 2번 풀이가 뭐야? 아, 3x-1이 0인데 fx를 0 만드는 거는 어차피 마이너스 4하고 8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x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 넘어가면 9, x는 3하고, 아, 두 근이 이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부등식 문제로 바꾸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3 사이겠구나 이렇게 바꾸는 거라고. 알겠니? 알겠니? 자, 그 다음에 2차 부등식 이거와 해가 같은 거를 찾으라는데, 이거는 뭐 그냥 인수분해 되니까 그냥 찾으시면 되고요. 이거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니고. 24번도 이거 뭘 이용할 거야? 바로 설계돼요. 설계되지. 뭐 이용할 거야? 그러니까 뭘 이용할 거냐고. 뭐 이용해서 풀 거냐고. 그러니까 응? x축과의 교점이야. 그럼 뭐란 얘기야? 해지, 해. 그럼 근이 나와 있네? 근이 나와 있어? a, b 값 어떻게 구할 거야? 근과 계수의 관계.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오랜만에 보죠. 자, k 값에 관계없이 뭐야? k에 대한 항등식이죠. k 값에 관계없이 k에 대한 항등식이죠. 그 다음이 뭐야? 중근을 가질 때. 그쵸? 야, 그럼 중근이 먼저야? 항등식이 먼저야? 항등식이 먼저죠. 그러니까 얘는 일단 중근이라고 하면 판별식 d가 0.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2k 플러스 m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앞에 4가 있으니까 4배에 k 제곱 k 플러스 2 n이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이 식을 뭐 하라고? K 값에 관계없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 해야 돼요? K, 0. 이렇게 식을 정리하셔야 되겠지.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그러면서 네가 0이고 네가 0이다. 이렇게 식을 만들어주면 되겠지. 됐어요? 자, 2차 부등식이 아래로 볼록인데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림 3개 그려서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죠. 어느 경우인지. 그래서 결국은 최종 풀이는 판별식으로 가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것도 노트 정리가 돼 있을 텐데. 문제로 돼 있을 거예요, 아마. 문제로. 이렇게 알파 들어간 거. 니네 책에 없었으면 없을 수도 있긴 한데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럼 우리 교재에 이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그냥 일단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면 눈으로 어떻게 설계를 해서 어떻게 풀지. 이 문제가 한 문제도 없었다고?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혹시 설계돼요? 이게 되게 단순한 이론인데 봐봐, 이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는 0이야. 이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잖아. 이게 근이라는 거는 x자리에 집어넣었을 때 성립하니까 근이잖아. 그러면 이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k가 0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베타 제곱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k가 0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약간 식들이 어때요? 약간 얘네들을 이용하는 것 같지? 그쵸? 이거 이용하는 거예요. 집어넣어서 식 변하는 거. 그러면 쟤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k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정리하면 돼?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k는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 누가 여기서 떨어져 나가? 마이너스 2알파가 떨어져 나가서 얘가 2알파가 되는 거죠. 오른쪽도 마찬가지네?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k 이렇게 하면 여기서 마이너스 2베타가 떨궈져 나가서 2베타 이렇게 되네요. 그쵸?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식은 뭐란 얘기야? 2알파분의 1 플러스 2베타분의 1이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4알파 베타 분의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얘가 4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라는 것과 알파 베타가 k라는 거니까 였다가 집어넣으면 미지수 하나, 식 하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유형의 문제가 난이도별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본 수업 들어가면 어차피 제 책에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걸로 합시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뭐 위에 거 인수분해가 완벽하게 되니까 위에 거 이거 반드시 수직선으로 하세요. 수직선으로 위에 거 수직선 표현하시고 시각적으로 하세요. 시각적으로.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공통 부분이 마이너스 6하고 마이너스 5가 되도록 밑에 것만 조절해 주시면 되죠. 한번 해 보시고요. 이거는 투근의 차가 3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1번 문제처럼 근각에서의 관계 이용해서 풀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 계속 하던 거죠. 정수 4개가 되도록 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니네가 자꾸 올라타는 거를 헷갈려 하시면 안 되는데
얘는 지금 마이너스 1하고 3이에요. 그러면 자, 이거 그래프 그릴 때 반드시 색칠과 동그라미 정확하게 표현해 주세요. 색칠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얘는 4부터 A까지죠. 근데 A가 어디 있는지 몰라. A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일단 4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네가 겹치는 부분이 있으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 A가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 돼. 근데 이게 4개가 된다고 그랬거든? 그럼 4개가 되려면 정수 4개면 3 포함하고 2 포함해야 되고요. 1 포함해야 되고요. 0 포함해야 되죠. 이렇게 해야 4개잖아. 그러면 A가 어디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A가 여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A라는 거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0보다는 일단 작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자고. 자, 얘가 여기 올라타면 돼, 안 돼?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얘도 색칠돼 있고 얘도 색칠돼 있어. 둘 다 색칠이 돼 있잖아. 그럼 얘가 여기 올라타게 되면 이거의 근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 안 들어가? 이거 헷갈려요? 계속? 그러니까 봐봐. 이걸 A 영역이라고 하고 얘를 B 영역이라고 해봅시다. 봐봐. A가 마이너스 1 가지고 있어, 없어? 가지고 있잖아. 그쵸? 근데 만약에 A가 여기 올라타 버리면 그럼 B도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는 거 아니야? 그럼 연립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1도 갖게 되잖아. 그러면 얘는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올라타면 안 된다고. 그러면 1이 0에 올라타도 돼, 안 돼? 되죠, 이거는. 이건 올라타야지. 올라타도 되죠. A가 0을 가지고 있고 B도 올라타면 0 가지고 있는 거 맞잖아. 그럼 얘는 올라타도 된다고. 오케이? 봐봐. 얘가 만약에 이렇게 뻥 뚫린 동그라미였어. 그럼 다시 해보자. 동그라미야. 자, 얘 여기 올라타도 돼, 안 돼? 그것만 생각해. A는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어. 근데 얘가 만약에 여기 올라탔어. 그럼 B는 마이너스 1을 갖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갖고 있다고? 갖고 있다고?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를 안 갖잖아. 이거 좀 뻥 뚫린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1에 올라타도 B는 마이너스 1을 못 갖는다고.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큰 거부터 갖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올라타도 돼. 얘는. B가 여기 0에 올라타면 돼, 안 돼? B가 0에 올라타 버리면 B가 0을 갖는 거야, 안 갖는 거야? 안 갖는 거지. 근데 0까지 포함해야 4개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올라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부등식 풀면서 계속 이거를 생각을 해봐. 알겠죠? A가 같냐 안 같냐. 이거는 해야 돼. 이거 모르면 이거 부등식 다 틀려 우리. 이게 등호가 있냐 없냐 이 차이 때문에 답이 확 바뀌는데. 알겠니? 알겠니?